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은 정치 권력과 역사 왜곡이라는 책인데, 신승환 교수가 쓰신 책 내용 중에서 특별법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장애가 되도록 제정했다. 그 부분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신승환 교수는 제주에서 출생해서 제주대학교와 한양대학교에서 20여 년간 교수 생활하다가 정년 퇴임하셨는데, 작년인가 제가 알기로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평화와 문화연구소 소장으로 학술교양지 본질과 현상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일하면서 소설 쓰기하고 연구활동을 계속을 하셨습니다. 유리벽, 한라산과 열정시대, 숲의 왕국 등 장편 소설도 썼고, 근데 이 책은 정치 권력과 역사 왜곡, 이 책은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비판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잠시 소개한다면, 이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만들어낸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역사적 실상을 왜곡한 아주 부실한 보고서임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치 권력에 의한 역사 왜곡이 어떻게 심각한가, 그 실상을 밝히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념관 전시장에 이 사건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각종 전시물이 게시되어 있는데, 겉으로는 화해와 상생을 표방했으나 정작 그 내용물을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자괴감을 불러일으키도록 이러한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국가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과 군인에 대한 적대 감정을 조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4.3 평화기념관의 전시물이 꽉 채워졌다는 데 대해서 저자 현기론 교수는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정부 보고서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낱낱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희생자 명단이라는 용어도 그렇고, 희생자 명단에 버젓이 남로당 핵심 당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 이 테러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 4.3 보고서의 보고서는 너무나 역사적 왜곡이 심하다고 생각해서 이 책 정치 권력과 역사 왜곡을 서술했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26에 있는 특별법이 진상규명을 오히려 규명하는데 장애가 되도록 제정이 됐다 하는 구절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총 3페이지입니다. 이 법은 그 제정의 취지가 사건의 진상규명보다는 희생자 명예회복이라는 정치적 의도에서 이루어졌고, 그 시행 과정에서도 진상규명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이 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제1조에서 이 법은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 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제정의 목적은 크게 1. 사건의 진상규명과 2.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조문의 구조로 봐서
1보다는 2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라는 것이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진상규명보다는 희생자 명예회복을 더 해주라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명예회복을 통해서 인권, 신장, 민주발전, 국민화합이라는 보다 보편적인 선한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회복을 통해서 인권 신장이라든가 민주발전, 국민화합이라는 보편적인 선한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면 처음부터 진상은 어느 정도 왜곡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상 자체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도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법조문에서 묻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운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조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 사건의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사건의 실체가 규명된 것처럼 법조문의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고한 제주도민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전제되는 사항이 진상규명이라면 이러한 용어를 법조문에 쓴다는 것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더구나 그 다음에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인권신장과 민주발전과 국민화합의 전제가 된다고 했으니 자연스럽게 4.3 사건의 본질은 반민주적, 반인권적, 국민분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의 본질은 사건의 총체적인 면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압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에 대한 하나의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즉 반란의 진압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조문은 사건 규명에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제2조의 정의와 그 다음에 명문화된 여러 법조문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보다는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치중하여 제정됐다는 겁니다.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년 1월 24일로 라고 하면서 제주 4.3 사건과 희생자와 유족의 개념을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제1항에 제주 4.3 사건이라 함은 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법조문에 의하면 4.3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조문에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중요한 사항들을 규정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조문은 사건의 진상이 어떤 범위에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건의 정의에 대한 법조문입니다. 이 사건을 47년 3월 1일 3.17 기념식에서 일어났던 소요 사태에서 시작되었다는 관점은 중대한 문제를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3.1 사건은 4.3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4.3 사건을 남로당의 계획적인 반란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3.1 사건은 당시 좌익계의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그들의 정치력을 확산시켜 제주 사회에서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잡으려는 계획된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그때까지 전도적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결속을 다짐했던 남로당을 비롯한 그 예하 단체들이 그들의 조직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이루어낸 정치 투쟁이었던 겁니다. 당시 정치 상황에서 남로당이 조직적으로 주민을 동원하여 3.1절 기념식을 정치 집회로 만들려고 했던 그 의도가 실현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3.1절 기념 행사를 위해 조직 활동과 진행 사항 그리고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기회로 더욱 그들의 정치력을 발휘하여 전도민 파업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결국 4.3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을 제정한 의도는 단순히 3.1절 기념식 후에 일어난 경찰이 무차별 발포로 도민이 희생되었고 이를 본 도민의 분노가 4.3 사건의 동기가 되었다는 입장에서 사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한 놀라운 논쟁거리가 되는데도 3.1 사건을 4.3 사건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이미 4.3 사건의 진상을 나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상규명을 위한 법조문에서 이미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사건의 진상을 개방적인 입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범위를 아예 축소해 버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생자와 유족이라는 용어의 규정도 사건의 진상을 애초부터 가정에 놓지 않고는 법률적 용어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다음에 희생자의 문제가 논의될 수 있고 그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조치에 따라서 유족의 정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4.3 사건은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축소하였다는 것입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38선 이남의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5.10 선거를 50총 선거를 거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으킨 반란으로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려는 남로당의 치밀한 전략의 하나로 일으킨 사건인데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왜곡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력 충돌이라는 용어도 그 주체의 입장을 호도하기에 아주 희한한 용어입니다. 무력 충돌이라면 남로당 무장대의 반란 세력과 이를 진압하려는 정부의 공권력을 동등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태를 인식한다는 구실을 만들어 줄 수 있지만 남로당의 반란의 부당성과 대한민국 정부 공권력의 진압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한정적인 규정을 하여 진압의 부당성을 전제로 그 과정에 나타난 반인권적인 사실만으로 제주 4.3 사건의 본질을 규명해 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된 법조문을 전제로 하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사건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제3조에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이기보다는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법의 취지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와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었다면 당연히 제3조에는 1조를 더 구체화하여 이 위원회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분야와 그 결과에 의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담당할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법률을 제정했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일 부탁드립니다.